예, 안녕하십니까. 앞방송에서는 이 드루킹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물론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거짓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청와대라는 그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얘기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직접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만난 변호사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자들에게 떠들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짚었고 그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앞부분에서는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건 그냥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앞에서 이 드루킹 거는 다 거짓말이고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또 떠들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청와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김의겸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해도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거 계속 고위 관계자라 그러니까 서로 말 바뀌었을 때 이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데 청와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재검증까지 했다. 이래서 문제가 커진 거 아니냐. 즉, 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유학 여행 갔을 때 그거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정당한 공무수행이다. 적법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됐고 다시 검증한 거고 후원금 문제는 김기식 전 원장도 클리어된 걸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선관위 질의 보내기 전에 그럼 법무비서관실이라든지 후원금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건 다 선관위에 모든 걸 신고하게 돼 있고 선관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던 상황에서 민정에서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분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인데 그럼 언론은 왜 들여다봅니까? 인사권자인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그 막강한 검증 라인들을 갖고 있으면서 언론이 찾아내는 것을 뒤따라간다는 게 본인들이 먼저 클리어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언론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언론이 검증을 하니까 부랴부랴 딱 조국 수석이 문제없다고 자른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선관위까지 끌어들였는데 지금 기자들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적합한 행동들이냐 당신들. 계속 이렇게 지금 변명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게 지금 청와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후원금법 건만 위법이고 해외 출장건이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좀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위법이란 건 후원금 부분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해외 출장도 피감기관 돈으로 갔을 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출장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에 따라 달라지는다는 것이다. 놀러 간 거냐, 목적과 의미가 있는 출장이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없다. 자,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관위로 넘어가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거다. 그게 바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건을 선관위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를 갔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출장의 목적, 기관의 성격, 그리고 스케줄, 가서 뭐 했는지 이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게 이번 선관위의 답변인데 지금 청와대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얘기했으면은 조국 수석이 적법하다고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지금 기관이 없다 그래 놓고서 그럼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 권한으로 이걸 적법하다 그랬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민정이 검찰 수사 앞에서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정 조국 수석이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거다 말이에요.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정은 법리적 판단은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그러면 민정은 그런 기관이냔 말입니다. 민정이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에 또 논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스케줄과 행태를 봤을 때 100%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우크라이나 출장, 우리은행 돈으로 우크라이나 출장을 갔을 때는 2박 3일이면 스케줄이 끝나는데 이틀 더 호텔을 연장해가지고 다른 데 인도로 외유를 갔다가 돌아온 거. 스케줄 자체가 이미 아니잖아요, 그거. 공식 출장이면 출장 끝나면 와야지. 우리은행 돈으로 2박 3일을 인도로 가고 더 놀다가 들어왔는데 이걸 지금 조국은 적법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자기들이 김기식한테 자료 받아서 어디 다녔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로마의 휴일권. 로마의 휴일권 그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워싱턴을 찍었다가 벨기에 찍었다가 로마 찍었다가 스위스 제네바 찍었다가 돌아와서 세계 일주를 했는데 로마 스케줄은 완전 로마가 휴일이어서 공식 업무가 불가능. 첫날에 가서 로마 은행하고 잠깐 면담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날부터 렌터카 빌리고 가이드 불러가지고 여비서랑 같이 로마의 휴일 3일 동안 즐겼고 제네바에 가서도 프랑스로 넘어가서 몽블랑이라는 그 유명한 산행 유원지에서 또 놀았고 이런 스케줄을 봤을 때 지금 선관위가 얘기한 대로 출장의 목적과 스케줄을 봤을 때 스케줄상으로 완전 외유지요, 이거는. 그리고 출장의 목적이 해당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유럽 지사를 내는 국회의원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자기들의 유럽 지부를 내는 그 활동에 김기식이를 데려가서 의전을 베풀어서 김기식의 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출장의 목적과 출장의 스케줄이 완벽하게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또 댓글 조작 부대가 청와대 청원 넣어서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조사하자 그러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걸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김기식의 로마의 휴일 같은 거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아예 지존으로 등극을 할 거예요. 딴 사람들 다른 걸로 걸릴 수는 있어도요. 이런 출장, 여비서 데리고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9박 10일 동안 놀러 다닌 이런 출장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걸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앞에서 법리적으로 적법하다고 때린 게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직권남용으로 뭘로 걸린 줄 알아요? 공무원들 감찰, 문광부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 안 하나 그거 감찰했다가 직권남용 걸리고요.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거 그거 사전에 통제를 했다고 직무유기 걸렸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요. 본인이 적법하니 뭐니 선언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적법하다고 때려서 검찰을 관리하는 청와대 수장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그리고 김기식에 대해서 민간 언론인들이 검증하는 것을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선관위로 떠넘겨버린 거.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저 문재인 정권요. 저는 오래 못 넘긴다고 보는데 문재인 탈핵당하면요. 조국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직무유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권남용에다가. 정치 후원금 부분은 오판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임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거다.
이거 지금 조국 민정수석 다직무익이에요. 청와대 인사가 범법인이 아닌 일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다른 금융사를 통제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선관위까지로 넘긴 거 이거 다직무익입니다. 이거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조국 다 직무익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계속 무슨 뭐 문재인이 어차피 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사임시키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지금 상황이 결국 고의든 아니었든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판단받겠다고 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지가 곤란하게 만든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왜 못하겠는가? 판단을 못하게끔 간신배들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나 간신배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가는 거죠. 뭐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좋다고 이러고 있겠죠. 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외유, 피감기관 해외 출장을 싹 다 전수조사하자. 기회는 왔다.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하여튼 지금 뭐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데도 자기들끼리 행복하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기들 권력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문화일보가 또 하나 특종을 올렸는데 김기식과 21명의 친문계 의원들이 만든 더 미래연구소에서 기부금 18억 원이 증발됐다. 자,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혹시 착오일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문화일보도 지금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기사 쓰는데 이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차기 2월 금액이 이른바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2016년도로 2월한 기부금이 18억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8억 2,600만 원을 쓰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겼어요. 근데 2016년도 말 같은 자료에서 전기 연도에서 2월 금액이 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2,64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긴 액수가 18억 2,647만 2,241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말에서 전달받은 돈은 2,64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18억이 증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설마 국회의원 21명이 운영하는 연구법인에서 18억이 어떻게 증발될까? 저는 이거는 기록 차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문화일보가 취재한 한 세무 전문가는 아니 단순 기재 실수라고 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재단법인의 경우 회계 처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도별 기재 내용이 18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 국세청과 검찰에서 따져봐야 되겠다. 문화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김기식 원장과 이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국장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부실 회계나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세무 전문가가. 그럼 이거는 18억 원을 횡령을 했다는 얘기인데 2016년도에 탄핵을 한다고 무진장 뛰었죠. 친문 세력들. 이 18억 빼가지고 걷다 썼습니까? 자, 이 문제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 친문 핵심 국회의원들이 만든 연구재단에서 18억 원이 증발이 됐어요. 2016년도에. 이거 조국 민정수석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이거. 이거 해서 그 연구재단 법인에 관련된 자들 싹 다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 더 좋은 연구소의 초대 이사 아니었습니까?
2년간 이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데는 이사장이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2015년에서의 그 2월 금액이 2016년도로 갈 때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사였던지 이사장이었을 텐데, 이건 민정수석이 조사해야 되는 건이에요. 친문계 실세들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이 사건 벌어졌는데, 거기에 같이 조국 민정수석이 연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민정수석이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본인도 수사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인사에 끼면 안 됐던 겁니다. 거기에 껴들어가다가 이제 더미래연구소까지도 다 털리게 돼 있고, 지금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마 국회의원들 전원 해외 출장을 다 뒷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제 김기식이 하나 희생양 만들고 그 대가로 잡겠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관련 특검 법안도 올리겠다 했는데, 김기식 관련 특검법 올릴 때 김기식과 친문 실세들 조국이 관련되어 있는 이 더미래연구소의 운영, 기부금을 삥 뜯었는지, 기업체들 조인트 가서 강제로 강연 듣게 했는지, 그리고 18억 원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이것까지도 특검법에 넣어서 조국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예전에 박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 잡듯이 하면은 조국은 당장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참 거짓과 사기로 집권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싹 다 감옥에 넣고, 그랬으면 조심해야죠. 그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일을 마구잡이로 벌려서 댓글 조작하고 삥 뜯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자기들 딱 문재인 정권 4년 남았다? 4년 동안 마음껏 해먹고 인생 한번 짧고 굵게 살고 가겠다? 4년 못 갈 텐데요? 4년 어림도 없는데. 올해 안에 끝날 텐데. 딱 1년 한번 화끈하게 뜯어먹고 권력 누리고 평생 감옥에 들어가겠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머리가. 살얼음 판 걷듯이 가야 돼요. 거짓과 사기로 정권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다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경찰, 검찰 다 지금 공범들 아닙니까? 사기 탄핵에.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수사하세요. 지금 저 썩어 빠지고 무너져가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정권에 줄 서가지고 수사권이요? 수사권, 검찰, 경찰? 그거 먹겠다고 지금 문재인의 충성 경쟁을 한다? 그러기 전에요. 그냥 검찰, 경찰 지금 이 수뇌부들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 다 감옥 가고 자기들 다 옷 벗은 다음에 수사권 가져가면 뭐합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검찰, 경찰. 제대로 수사하고 이 건은 어차피 100% 특검과 청문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수사 조금이라도 소극적으로 하거나 미진하겠다가는 박근혜 정권 때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댓글 수사 가지고 지금 검사들, 지금 국정원 직원들 몇 명 감옥 갔어요? 경찰, 검찰도 다 감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원죄를 만든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몸들 조심하십시오.